네,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봉선생의 지입자 강의. 오늘은 제8강 지입사기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입사기. 여러분들 인터넷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많이 확인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성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지입사기입니다. 이 지입사기는요, 날이 갈면 갈수록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사기 유형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도 확인하셔야 이 지입에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지입 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방 그리고 지금 지입 사기 사례부터 예방까지 강의를 할 텐데요. 예방까지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면 이제 지입 사기를 맞을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추가로 또 새로운 지입사기 유형이 나오면 제가 따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지입사기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입사기 사례 1, 매출제 차량에 대한 지입사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제 차량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욕심나는 부분이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과장된 광고가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매출제 차량입니다. 왜 그렇게 광고를 그렇게 올릴까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바로 그 글을 읽는 일반 예비 지입 차주분들은 그걸 해석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한 사례를 예를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의 내역서입니다. 지금 차종이 2006년식이고 11.5톤 윙바디로 대기업 전자부품을 울산에서 천안 또는 울산에서 수원을 왕복하는 차량입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8시에 상차 시작해서 현지에 퇴근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무조건 주 5일 근무. 굉장히 좋네요. 주 5일 근무. 급여는 1,250만원 매출에다가 유보금을 더 받을 수 있고 지입료는 25만원, 인수금액은 8,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일자리에 대한 급여 조건이 정확하게 써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과연 이 일자리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급여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이 일자리 설명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울산에서 천안간 한 번 편도를 봤을 때 평당 32만원을 받고요. 천안에서 울산으로 내려올 때는 25만원을 받습니다. 이게 1코스입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수원을 갈 때는 36만원을 받고요. 그리고 수원에서 다시 울산으로 내려올 때는 32만원. 여기는 고정계약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2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경비를 제하고 순수 800만이라고 써져 있고요. 이 순수 800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혹할 수 있는 부분이죠. 차량 인수 금액이 8,900만원이었는데 그걸 전액 할부로 한다 하더라도 할부 금액을 제외하고 500만 가까이 순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끔 이 오다를 써놓은 겁니다. 누가? 바로 사기꾼이. 그리고 주 5일째이면 월 22일이 되는데 매출이 1,250만원이면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사기 오다인지 잘못된 오다인지 제가 본격적으로 분석을 들어갈 텐데요. 자, 월 22일이라는 꼴이 됩니다. 매출이 1,250만원이고요. 1,250만원을 22일로 나눠보면 하루 57만원의 수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루 57만원의 수익은 이 1코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2만원과 25만원 합치면 57만원이 되죠. 이걸 잘 생각해보면 1일 57만원의 평균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울산, 수원 이 2코스 양은 많지 않다는 것이고 이 2코스 양이 1코스 양만큼 많다면 이 하행짐이 고정계약짐이 아니겠죠. 하행짐이 22일 동안 계속 왕복을 했을 경우에는 68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68만원과 57만원의 평균을 내면 60만원이 넘어가죠. 그런데 1일의 평균이 57만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하행 고정짐이 결국 고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계산을 들어가면 울산에서 천안간 왕복
울산에서 수원 간 왕복을 교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간 지점, 울산 수원 거리를 재고 울산 천안 거리를 재는 것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야. 울산에서 평택을 1일 1회전 왕복하는 걸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1일 1회전을 해야만 1일 57만원이 22일 동안 모여서 1250만원이 되기 때문이죠. 자, 울산에서 평택을 1일 1회전 계산했을 때 기름값, 통행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운행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자, 울산에서 올라갑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울산을 통해서 평택까지 올라가면 총 거리가 318.92km가 나오고요. 예상 시간은 4시간 8분이 걸립니다. 이건 물론 고속도로를 타고 왔을 때 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를 잡는 게 맞겠죠.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상 통행료는 15,100원이 나와 있고요. 자, 지금부터 계산 들어갑니다. 1일 1회전 왕복이라고 했으므로 울산에서 평택까지 1일 1회전 왕복을 하게 되면 총 636km가 나옵니다. 그리고 11.5톤의 평균 연비를 따져봤을 때는 많이 잡아봐야 3.5km가 나오죠. 1리터당. 더 많이 갈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그렇게 큰 화물차가 짐을 싣고 갔을 경우에는 1리터를 넣어서 3.5km 나오면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총 왕복 636km를 3.5km로 나눠보면 이 차량이 하루 몇 리터의 기름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죠. 자, 1일 기름 소모량입니다. 왕복 거리를 연비로 나눴을 때. 거기에다가 기름값을 곱하면 1번, 2번, 3번까지 계산을 했을 때는 하루 기름으로 들어가는 기름값, 유류비가 얼마나 나오는가 계산이 되겠죠. 자, 거기서 22일 동안 일을 해요. 근무 일수를 곱하게 되면 한 달 동안 울산에서 평택을 주 5일째로 왕복했을 때 들어가는 총 기름값이 나옵니다. 그 가격이, 그 값이 바로 유류비가 735만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이 매출세 차량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이,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기름값입니다. 예전에 기름값이 쌌을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겠지만 현재 경유값이 약 1,800원에서 1,900원을 상회하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유류비가 나온 것이죠. 자, 근무 시간을 보시면 올라가는 시간 6시간, 내려오는 시간 6시간 넉넉하게 잡고, 그리고 하차하는 시간은 딱 1시간만 잡았을 경우에도 총 13시간이 걸리고, 하차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1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하루에 15시간. 15시간 걸려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잠자면 딱 잠을 한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잘하면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통행료. 통행료는 예상 통행료가 편도가 15,100원이기 때문에 왕복으로 따지면 32,000원이 되겠죠. 200원을 떼고 나머지 22일로 계산을 하면 3만원 곱하기 22 하니까 66만원이 나옵니다. 경비. 이 경비라는 것은 자기가 하루에 쓰는 밥값이라든지 그리고 담배값, 그 외에 쓰는 경비들, 이런 것들을 왕복했을 때 하루 종일 약 10,000원 정도 사용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한 달 22일을 기준으로 하면 22만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름값은 735만원, 통행료는 66만원, 경비는 22만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1,250만원이에요. 자, 기름값이 735만원입니다. 빼야겠죠? 통행료는 66만원, 지입료는 앞전에 25만원, 앞전에 설명드렸죠? 경비 22만원, 보험료 11.5톤의 평균 보험료 30만원, 낮게 잡아서 30만원이라고 치겠습니다. 보험료 30만원. 유지비. 역시 마찬가지로 11.5톤을 한 달 기준으로 유지비를 잡았을 때, 3개월, 6개월, 유지비라는 것은 엔진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타이어, 이런 차량에 소모되는 모든 부품들,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는 건데요. 유지비도 가급적 적게 30만원을 잡아봤습니다. 11.5톤 기준으로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 부분은 다 빼야겠죠. 지출 부분입니다. 한 달에 나가게 되는 지출 부분. 자, 들어오는 수입 부분은 유가 보조금 12톤 이하 약 105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가세는, 사실 부가세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지만 매입 장부를 잘 정리하면 부가세도 약간 부가세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부가세는 보통 매출의 10%를 따로 받고 거기에서 매입 장부를 잘 관리하면 125만원에서 이것저것 영수증 처리 잘하고 그러면 한 50만원 정도 부가세를 올릴 수 있다고 칩시다. 부가세를 수입을 올렸을 경우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전체 금액을 매출에서 다 빼고 이 수입 부분을 매출에서 더하면 총 순수입이 497만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전에 설명드렸던 일 내역서에는 순수 800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작 이 일을 자세하게 뜯어서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니 순수익이 497만원이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예비 지입차주가 이것만을 보고 전액 할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8,900만원 전액 할부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순수 400만원 이상을 가져갈 것이라는 예상 하에 전액 할부를 진행을 했겠죠. 그런데 순수익 497만원에서 8,900만원 전액 할부를 하게 되면 약 100만원 돈 조금 더 남게 됩니다. 제가요, 울산에서 평택까지 왕복하는 11.5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입차주인데 한 달에 100만원 조금 더 남습니다. 순수익이 100만원 조금 더 남는다고 치면 그건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한 꼴이죠. 이런 것이 바로 지입 사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매출제 차량의 지입 사기 사례입니다.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리를 계산해서 기름값을 나타낼 수 있고 그 거리에 따른 통행료를 계산할 수 있고 지입료는 나와 있죠. 경비도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보험료도 낮게 잡았고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을 낮게 잡았는데도 순수익이 500만이 안 된다는 이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지입 사기에서는 매출제 차량을 선택했을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총 경비를 제하고 순수 800만, 어떤 곳은 800만 완제급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약간 다른 완제급이라고 하면 다른 의미겠지만 그렇게 자기가 순수하게 한 700, 800을 가져갈 수 있다는 희망을 바로 이 오다를 통해서, 이 일 내역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분양을 시켜서 수수료 떼먹고 빠지는 그런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그럼 매출제 차량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차량의 현실. 현실이라는 말은 대부분을 반영하는 거예요. 물론 매출 차량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새 들어 이제 불경기에 들어서면서 매출제 차량이 A 회사, B 회사, C 회사를 각각 이동하면서 운송료를 받고 있는 그런 매출제 차량이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아무래도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더 예전보다 수익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매출제 차량 차주분께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정보를 이용해서, 화물의 정보를 이용해서 아직도 많이 벌고 계신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하지만 극소수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매출 차량의 현실은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울산에서 인천까지 운행하는 매출제 차량입니다. 보통 이런 차량은 편도짐을 잡아주고 그에 따른 매출제를 일 내용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이 왕복짐에는 아까 일전에 나왔던 그 일 내용 중에 왕복 고정짐이라고 써있는 글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고정짐은 맞죠? 지금 보면. 한번 일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울산에서 인천까지 A 회사의 제품을 운송을 합니다.
근데 인천에서 바로 울산까지 내려오면 좋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회사 제품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옮겼을 경우에 다시 그 똑같은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확률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으로 내려오는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보통 자동차 부품을 싣고 가서 빈 팔레트를 가지고 다시 싣고 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겠지만, 그걸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 대부분의 매출제 차량은 이렇게 A 회사 제품을 운송을 하고 나면 내려올 때는 그 A 회사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 제품을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게 딱 그런 경우입니다. 울산에서 A 회사 제품을 가지고 인천까지 올라가죠. 인천에서는 울산으로 바로 내려오는 화물짐이 없어요. 그래서 인천에서는 평택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택까지 공차 85km 공차로 이동을 한 후에 평택에 있는 B사의 짐을 가지고 구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구미에서 바로 울산으로 가는 화물 정보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구미에 있는 회사에서는 창원으로 다시 가라고 합니다. 창원에 있는 C회사의 제품을 기장으로 배송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은 구미에서 울산으로 바로 갈 수 없으니까 다시 창원으로 와서 C 제품을 기장까지, C회사죠. C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기장까지 배송을 하게 됩니다. 자, 기장까지 배송을 했으면 이제 퇴근해야겠죠. 집은 울산입니다. 다시 기장에서 울산으로 공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천에서 평택으로 공차로 이동을 하고, 구미에서 창원으로 공차로 이동을 하고, 기장에서 울산으로 공차로 이동하는 이 공차 거리만도 하루에 약 250km가 되죠. 이 기름값 누가 냅니까? 바로 매출제 차주분, 차주분이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이 공차분 기름값까지.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현실이에요. 매출제의 현실. 250km를 공차로 달렸을 때 한 달에, 하루에 13만원 정도가 그냥 꽁으로 도로에 내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13만원을 22일로 곱하면 얼마죠? 260에서 286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286만원 기름값을 공짜로 버리는 꼴이 돼요. 그래서 매출제 차량이 수익은 많은 것처럼, 매출은 많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출이 많다는 것. 그 지출이 공차 부분에 대한 기름값. 그런 걸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는 매출제 차량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한 회사의 짐만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왕복짐이라고, 왕복보장짐이라고 써있으면 유한 킴벌리 짐을 가지고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는 CJ 짐, 그리고 코카콜라 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런 일자리 하나인 것처럼 마치 묶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알아봤을 때는, 자, 이런 차량의 문제는 이 B회사가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려워지면 인천에서 C회사 창원까지 공차로 내려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차의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자, 이렇게 일했을 때만 해도 근무 시간이 19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24시간 중에 19시간을 운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매출제 차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집에 못 들어가고 차에서 쪽잠 잔다는 얘기. 이렇게 계산만 했을 때도 벌써 알 수가 있어요. 24시간 중에 19시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매출제 차량의 현실입니다. 자, 기장에서 이 사람이 과연 공차 구간을 두고 울산까지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갈까요? 평일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차량이? 집에 들어가서 씻고 해버리면 벌써 한두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사람이 19시간을 근무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씻을 여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차에서 쪽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울산에서 짐을 싣고 인천까지 가서 공차로 평택까지 온 뒤에 구미로 오고 또 구미에서 공차로 창원으로 와서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 구간을. 몸이 녹초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 회사가 조금 잘못되면 유한 킴벌리가 그날 물량을 좀 줄였다. 그러면 공차 구간이 더 늘어나고
걱정은 쌓여가고 몸은 힘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차량 중에 하나가 매출제 차량이기 때문에 웬만한 운수회사들, 좀 좋은 운수회사, 그리고 좀 규모가 있는 소위 말하는 알짜배기 운수회사들은 이 매출제 차량을 소개시켜줌에 있어서, 이 매출제 차량을 분양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확실한 물건 아니면 매출제 차량은 가급적이면 많이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많이 하지 않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지입 차주에게, 제가 운수회사예요. 법인 운수회사인데, 우리 지입 차주에게는 이런 고통을 안겨주기 싫다는 의미죠. 그리고 지입 차주분이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까 이런 일이에요. 그럼 운수회사에게 클레임이 들어오겠죠. 그런 클레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아예 이런 불확실한 매출제 차량은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운수회사는. 자, 그러면 불확실한 매출제 차량까지 마구마구 분양하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일까요? 돈 벌기에 급급한 회사들이죠. 한 건 올릴 때마다 수수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매출제 차량 중에서도 울산에서 A 회사의 짐을 가지고 인천까지 올라가는데 B 회사의 짐이 인천에서 똑같이 울산으로 내려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화물도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겠죠. 능력이 있으신 지입 차주분께서는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찾아서 아주 능력 있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많은 수입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은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 일을 소개시켜주죠. 그러면 예비 지입 차주분들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나는 굉장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이런 악순환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지입 사기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매출제 차량, 여러분 이제 다른 완제급 차량, 낮은 중량의 차량들은 실제 투자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6천만 원, 평균 6천만 원 이내가 되겠죠. 보통 이내가. 그런데 매출제 차량은 평균 7천만 원, 9천만 원, 1억, 2억이 소유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인데 전 재산을 투자했을 때에는 다른 완제급 저중량의 차량을 선택하는 때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만 지입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히 이 운수회사가 법인 운수회사인지, 그리고 매출제 차량을 소개시켜줌에 있어서 얼마나 조심스럽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는지 그런 걸 확인하시면 이렇게 위험한 매출제 차량에서도 여러분들 아주 좋은 일자리를 잡아서 지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입 강의 제8강 지입 사기 사례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는데요. 지입 사기 중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매출제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매출제 차량은 어느 정도의 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을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고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고수익을 올리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부분들은 고도의 신중함을 가지고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재산을 함부로 활용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매출제 차량에서도 꼭 승리하는 우리 지입 차주분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